사연 읽어드립니다. 세상에 사기치는 놈들 많고 많다지만 제 전남편 같은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일단 전남편은 한의사입니다. 저랑 처음 만난 것도 한의원에서 찜질해 줄 때였고요. 그땐 제가 속아 넘어갔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연인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세상의 별도 달도 따다 줄 것처럼 저에게 헌신적이었어요. 저는 작은 이벤트 회사에서 기획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공연 다니면서 고객이 원하는 깜짝 이벤트를 기획하는 일이었죠. 아무래도 수입이 일정치는 않고 그렇다고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닌데 한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시 한 회사 남친은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 나라서 난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얼른 내 이름을 건 한의원을 차리고 싶어. 이런 말을 했었고 그런 모습이 더욱 모성애를 자극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다른 한의사 밑에서 보조처럼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진짜 한의사는 아니었지만 기분상 한의사라고 불러줬거든요. 어쨌든 이 남자랑 열심히 살아서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약속했고 사랑도 나눴죠. 근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양다리였던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저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미안해. 근데 여자가 변호사인데다가 내 명의로 나중에 한의원을 차려줄 수 있다는 재력가 집안이라 날 좀 이해해줘. 근데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건 너였어.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혼인을 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만 약속을 했지 뭐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니 제가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뺨 시원하게 몇 대 갈겨주곤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해줬죠. 그렇게 저는 그 남자를 잊고 지냈고 한 1년 후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귈까 말까 하는 단계였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여기서 늦춰지면 정말 노처녀 소리를 들을 시기라서 약간 서두르고 있었던 실정인데요. 갑자기 한의사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 제가 사는 원룸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보고 싶다 나와달라 쇼를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다가 그놈의 예정이 뭔지 집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울고 불며 나는 돈 보고 결혼해서 불행해. 사랑한 건 너뿐이었는데 1년이 지옥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심란해지더군요. 그러고 보니 내가 이 사람을 못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이 남자랑 다시 만나게 됐어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았지만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 말만 믿었죠. 근데 이 남자가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단판을 짓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내랑 이혼을 하면 다 뺏길 텐데 나보고 빈손으로 오라는 거야? 빈손으로 시작하자고? 아니 내가 아직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터리로 우리 둘이 살 순 없잖아. 내가 재산 좀 빼돌린 후에 그때 이혼하자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한의사 할 수 있잖아. 나도 이벤트 회사 다니는데 뭐가 문제야. 빨리 이혼하고 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딴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면 안 될까? 도저히 이혼을 할 수가 없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야 당장 나가. 네 마누라한테 꺼져. 라고 욕을 퍼부어 줬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연락이 오더니 자신이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라서 그런지 이혼하기가 까다로웠지만 내가 깔끔하게 정리했어. 완전히 빈손이지만 우리 사랑 하나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싱이 된 그 남자를 받아줬고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비록 아픔을 한 번 준 남자이지만 다정했고 능력이 있으니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일단 제 명의로 빚을 내서 작은 한의원을 하나 기업했죠. 솔직히 의원 망하면 우리 둘은 한강 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한의원 홍보도 하고 환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됐죠. 근데 결혼하고 한 5개월쯤 지났나?
이혼한 전처가 한의원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는 척 눈 감아줬습니다. 나중엔 둘이 따로 만나 카페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다가 아주 선을 넘겠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슬쩍 운을 띄워봤죠. 근데 요즘 전처는 뭐한대? 돈 많으니까 어디 좋은 남자 또 만났겠지? 그랬더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실 말이야 오늘 전처를 만났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처 그러니까 장모님이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자꾸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러시나 봐. 한 번만 찾아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네.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도대체 이혼한 사이를 왜 보고 싶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인이 될 사람이라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면서 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다녀와선 약간 사람이 이상해진 겁니다. 의욕도 많이 떨어져 보이고 뭔가 우울증 걸린 사람 마냥 축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 가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이 그냥 예전 장모님이 불쌍해서 그래. 이러길래 아유 지금 장모님한테나 잘하셔. 이러고 그냥 넘겼죠. 근데 남편 하는 짓이 영 수상해서 며칠 숨어서 지켜보니까 계속해서 전처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해둬야겠다는 생각에 당신 전처 계속 만날 거면 뭐하러 나랑 결혼했어? 사람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이렇게 엄포를 놨죠. 그랬더니 남편은 사실은 말이야 전처가 아이를 임신했어. 와, 그 말을 듣는데 미쳐버리겠더군요. 나 몰래 둘이 이상한 짓 한 거야? 하고 따졌더니 남편은 그게 아니라 이혼하기 전에 딱 하룻밤을 같이 지냈는데 임신을 해서 지금 6개월이라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혼할 때쯤 사랑을 나눴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누가 이혼하기 전에 이런 짓을 해요. 제가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치니까 남편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니 그래 몰래 또 만났다 어쩔래?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대꾸할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멍하니 있었죠. 남편은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며 화를 내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도대체 저 인간하고 이혼하고 나서도 다시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 전처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화도 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따로 만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이혼 후에 얼마나 자주 만났고 임신은 언제 했는지요. 그랬는데 변호사인 전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알고 보니 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전처에게도 했더군요. 전처에게 접근한 뒤에 저 여자는 부잣집 딸이라서 만나는 것뿐이야. 진짜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그 여자가 한의원 차려주기로 해서 만난 것뿐이야. 너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 전처는 변호사이긴 한데 돈 없고 빽 없는 시민들 무료로 변호해주는 변호사라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더군요. 말 그대로 남편은 생각보다 전처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는 다시 저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계속 이혼해달라고 졸라대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기지가 않아서 궁금한 걸 몇 개 물어봤죠. 그쪽이 우리 한의원에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몸이 편찮으시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했다던데. 그랬더니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 엄청 건강하신데. 제가 한의원 찾아간 거는 같이 공동 명의로 땅을 사둔 게 있는데 그거 문제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걸 팔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 이 남자가 저랑 모은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렸어요. 그거 돌려받으려고 소송도 준비 중이고요. 점점 뭐가 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빈털터리로 이혼했다더니 돈도 빼돌렸고 소송 중인데다가 장모님은 아프지도 않다니 이거 점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셨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는 어이없다며 막 웃는 겁니다. 제 배가 임신한 배로 보이세요? 그 자식이 뻥을 쳐도 단단히 쳤네. 이러는 겁니다.
대충 오해는 풀렸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근데 한의원까지 내팽개치고 도무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며칠 사이에 건물주에게 한의원을 빼겠다고 이야기해서 권리금을 받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예 갈 때까지 간 느낌이었죠. 근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빼돌린 권리금이나 내놓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1억을 주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뭐냐고 물었더니 이유는 묻지 말고 이혼하자고만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이혼하자고 우겨대니까 오히려 더 하기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거절을 했죠. 근데 다음날엔 2억 원을 가지고 와서 제발 좀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면 이혼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젠 여자고 뭐고 다 싫어졌어. 나 혼자 어디 먼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 아주 소설을 쓰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려서 넘어갈 뻔했지만 저는 절대로 그러질 않았죠. 일단 속아주는 척하며 그럼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그때 가서 돈은 받을게. 하면서 시간을 조금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처에게도 알렸죠. 그랬더니 이 자식이 또 어디서 여자 하나 물은 것 같은데요? 이러는 겁니다. 하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처하고 작전을 하나 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남편에게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죠. 술 한잔 하면서 그래 이혼해 줄게. 나도 어차피 마음 떠난 남자 2번이나 잡고 싶진 않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딱 하룻밤만 같이 있자 라고 살살 꼬드겼습니다. 그 말에 남편 눈빛이 싹 변하더군요. 집에 와서 남편이 쉬는 동안 저는 남편의 다이어리를 뒤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한의사라서 그런지 처방전 쓰듯이 뭔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틀림없이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늘 갖고 다니는 다이어리 스케줄표에 석 달 후에 중요한 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일정을 보는 순간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헤어샵 방문, 드레스 찾기, 웨딩 사진 등등 결혼식 준비 과정이 쫙 적혀 있는 겁니다. 중요한 날 표시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어디 돈 많아 보이거나 아니면 잠시 마음 정리할 만한 여자에게 빌붙어서 결혼을 식은 죽 먹듯이 해대는 겁니다. 세상에 뭐 이런 개쓰레기가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일단 계획대로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여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샤워하고 나왔다가 저와 전처가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남편은 얼른 몸을 수건으로 가리더니 아이 둘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신은 왜 우리랑 이혼한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주 단골 레퍼토리가 있더군요. 일단 남편은 뭔가 캥기는 게 생기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읍소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니네 둘한텐 정말 미안해. 근데 둘 다 사랑했지만 나도 한의원 크게 하고 싶고 돈도 더 벌고 싶어서 사랑하지만 내가 떠난 거야. 미안해. 그냥 쓰레기라고 불러도 좋아. 이제 나 혼자서 살고 싶다. 미안하다. 아주 입에 침을 대놓고 마르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결혼 준비한다는 건 끝까지 말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슬쩍 떠볼 겸 제가 물었죠. 내가 당신네 집안 가난한 거 알아. 그러면 나도 그렇고 여기 이 여자도 그렇고 빚잔치 해가면서까지 한의원 개원시켜줬는데 그걸로 만족하고 돈 벌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여자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한의원을 만들려고 그 난리야? 이러다가 3번째 결혼도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이제 모든 게 지겨워서 다 그만둘 거야.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니네 상처 입지 말라고. 이 말만 하더군요. 그 순간 이 남자는 타고난 거짓말쟁이의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억 원을 받고 이혼해줬고 그 여자는 공동 명의로 된 땅을 넘기고 빼돌린 돈도 돌려받는 대신 소송 취하하는 걸로 합의까지 해줬습니다. 서로 깔끔하게 문제는 다 해결됐죠. 그리고 남편 결혼식 하는 날
축가 부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돈을 준 후 오늘 축가가 시간 관계상 빠지게 됐으니까 일단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뒀고, 영상 담당자에게 깜짝 이벤트니까 축가 끝나자마자 틀어주시면 돼요 라며 영상까지 건넸죠. 어차피 제가 이벤트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흐름을 잘 아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식장 한켠에 숨어 있다가 결혼식이 한창이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의 오늘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라는 말에 저와 전처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편 표정이 완전 사시나무 떠는 듯한 표정으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표정이더군요. 영문도 모르는 세 번째 신부는 저희가 친구인 줄로만 알더군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남편은 혹시나 우리가 사고라도 칠까봐 노심초사한 표정이었고요. 그리고 노래 간주 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그랬죠. 그러자마자 영상이 결혼식장 대형 스크린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자기는 돈 필요하다며 질질 짜는 남편의 모습이 고스란히 결혼식 대형 화면에 방송이 된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몰래카메라인 줄 알고 보더군요. 그 사이에 남편은 이거 끄란 말이야 난리를 피우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몰래카메라이거나 쇼의 일부인 줄 알고 킥킥대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결혼식장 분위기는 싸해지더군요. 세 번째 결혼할 뻔했던 여자는 드레스 입은 채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처가 식구들은 욕설을 퍼붓고, 남편은 이거 몰카요 속지 마세요 난리를 치는데 이미 사람들 분위기 엉망이 된 겁니다. 그때 전처랑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아내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의 세 번째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인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놨죠. 그 이후 당연히 남편은 결혼이 엉망이 돼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고 하고, 남편은 저를 결혼식 회방을 놓은 걸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걱정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까짓 거 어차피 벌금만 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변호는 첫 번째 부인인 전처가 해줄 거니까요. 남편을 잃고 든든한 변호사 동생을 한 명 얻었습니다. 저런 버러지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을 준 것만으로 통쾌합니다. 남편은 요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어디 가서 네 번째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가서 박살을 내줄 겁니다. 더 이상 결혼을 빙자해서 순진한 여자들 꼬시지 말길 바랍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